엔솔이랑 포케 두 개 기업이 너무 비싸니까 후속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업체가 뭐가 있을까? 23, 24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에 장비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차 전지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입니다. 서빈쌤 촬영이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몸은 다행히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목에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차근차근 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만큼 정말 좋은 정보들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좋은데 내년에도 전망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2차 전지는 역시나 좀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3년 내년에는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공략해볼 만한 비교적 많이 오르지 않은 좋은 주식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미국의 IRA 법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공장 라인을 확보한 기업들이 크게 또 부각을 받으면서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랑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제가 기존에 최대 수혜라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두 기업이 역사상 최고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을 보유해서 수익을 키워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다른 주식은 어떤 걸 잡으면 좋을까요? 우리 큐피디님이 또 하나 공략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니 오늘 또 괜찮은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따끈따끈한 놈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존에 미국의 IRA 법안을 지속적으로 좀 부정하고 반대해왔던 유럽연합이 최근에 그 입장을 극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마찬가지로 자국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RMA라고 해서 원자재법 도입을 검토를 하며 역내 공급망 육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내년 1분기 중에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탈세계화 정책에 따라 전기차 밸류체인은 향후에 점차 블록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과연 어느 기업이 어디에 공장을 짓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고 유럽의 전기차는 유럽에서 만들어서 팔 테니 각 미국과 유럽의 생산 기반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볼 텐데 첫 번째 셀업체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셀 3사 업체는 전부 다 해외 현지 투자에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셀 업체들이 어느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바로 미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인 판매 단가가 높고 제품 경쟁력 인정을 받으면 확실한 수익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내 셀 업체들의 23년부터 25년까지의 투자는 대표적으로 미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현지에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LG엔솔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양극재 업체를 좀 살펴볼 텐데 양극재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생산기지가 구축되어 있었던 섹터입니다. 근데 최근 움직임이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유럽 쪽으로 중심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핵심 광물 규정에서 양극재가 직접 언급됐기 때문에 현지화 투자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소재 증설에 나서고 있는 업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또 포스코 케미칼이었다. 그래서 셀 업체는 미국 중심으로 한 투자가 내년에 부각을 받게 될 텐데 그 중에서는 LG엔솔이
최대 수혜로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시장에서는 유럽 쪽으로 투자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 최대 수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업체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좋을 움직임이니 보유 중이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박산업인데 동박산업은 2차 전지 중에서도 해외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SKC는 본업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유럽, 북미양 대규모 투자를 공표했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는 기반 설비 자체가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핵심 원가인 전력비 절감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설비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유럽이 올해부터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했었는데 급증하는 비용, 즉 전력비라든지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박업체들이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적자를 냈었어요.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고정비가 앞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팔아도 마진이 크게 남지 않는 국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박업체들 중에서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 기존 이 고정비, 즉 비용 통제를 성공한 업체들만이 내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유럽 투자가 집중됐었던 업체들은 올해 말부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솔로스 첨단 소재,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유럽에서의 전력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박업체들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유럽 쪽의 전력 비용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에 투자하는 흐름이 중요하겠네요. 그쵸. 정확합니다. 우리 큐피님이 잘 따라오고 계신데, 그리고 내년 2차 전지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정책입니다. 자, 올해 연초부터 이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게 인플레이션이었죠.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료가 되는 희귀금속, 즉 니켈, 코발트, 망광과 같은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게 2차 전지 섹터였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즉 시액값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부각을 받는 업체들이 이 시액값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판매 가격, 즉 피해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이 판매 가격을 올려도 수요, 즉 소비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표 업체인 테슬라가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쳤죠. 그렇게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했던 게 바로 전기차 시장이었고, 그로 인해 2차 전지 관련주가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량을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올해 흐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인상 정책이 맞물린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가격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그다음에 북미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업체들이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랑 LNF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엔솔이랑 포케 두 개 기업이 너무 비싸니까 후속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업체가 뭐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는 LNF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좀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해야 될 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점차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기만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최근 이 둔화된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한 5% 정도 낮춰야 되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낮추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정책이 인하가 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업체가 좀 주목을 받게 되냐면 동박업체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업체의 대부분의 고정비는 거의 전력 비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흐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동박업체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저는 장비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할인 경쟁과 무관하게 대표적인 셀, 양극재를 포함한 대다수의 2차전지 업체들이 내년부터 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3, 24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에 장비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셀 업체와 양극재 업체들의 비교를 해서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전지 내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싼 주식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부터는 이 장비 업체들에서 투자 기회가 좀 나올 것 같으니 장비 업체들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2차전지 장비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2차전지의 내년에 대한 전망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벌써 11월 중순이죠. 그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내년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 이후로부터는 웬만하면 내년 전망과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좀 찍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른 투자자들과 비교를 해서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저와 함께 내년에 대한 준비를 화끈하게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려보니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잘 회복된 만큼 후유증 없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건강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 때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되세요. 뿅.